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역경과 힘든 순간들은 때때로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얼 중의 관점에 따르면 진정한 강인함은 감정을 억누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다루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감정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단단함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함께 되돌아보려 합니다. 정신적 회복력은 외부의 압력, 불안정함, 도전 앞에서도 내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 따르면 정신을 단단히 세우기 위해서는 무의식의 내용을 인식하고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의 여정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필수입니다. 즉, 진정한 나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융은 진정한 강인함이 외부의 어려움을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갈등을 직면하고 처리하는 능력에도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복력이란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의식이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시련을 위협으로 보기보다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건 자체보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면역력이란 부정적인 감정을 겪으면서도 그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융이 제시한 그림자 이론은 이 부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해지는 지점은 종종 자신 안에서 부정하거나 외면했던 부분에서 비롯됩니다. 감정적 면역력은 단순히 외부 상황을 잘 다루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외부의 영향에 더 쉽게 휘둘리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철학자 라정욕은 진정한 자유는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를 통해 자기 실현을 이루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무의식 속 두려움이나 억압된 감정을 외면한 채 살아간다면 결국 그 사람은 현실과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 감정적 자각이 있는 사람은 감정을 내면의 균형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면의 강인함은 단순한 정신적 저항력을 넘어서 영적인 차원까지 포함됩니다. 이런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상황을 더 넓은 관점에서 해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외부 세계가 흔들릴 때에도 의식과 내면의 힘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기 관찰의 습관은 자신의 감정, 사고, 행동을 마치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융은 진정한 자기 인식을 통해 우리는 더욱 의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인 반응 속에서 자동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감정과 사고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합니다. 의식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를 깊이 탐색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단순히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 경험, 해결되지 않은 감정, 무의식적 패턴의 결과물입니다. 자기 성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무의식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관찰의 습관은 내면의 자유와 명료함을 얻는 데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에서 무의식적 요소를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감정적 반응이나 신념의 뿌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일상 속 많은 반응들은 본능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멈추어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분노의 근원이 외부 자극보다 내면의 갈등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고통을 성장으로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진정한 내적 자유는 감정적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융근은 외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각은 외부 관찰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자기 자신을 깊이 바라보고 내면의 정신과 감정을 이해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명료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감정과 생각을 마치 제3자가 바라보듯 거리 두고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동화되는 대신 그것을 받아들이되 휘둘리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이 느껴질 때는 그것을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말고 그 근원을 탐색하며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융은 의식 있는 인간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일시적인 심리적 현상으로 인식하며 자기 이해의 재료로 삼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감정적 독립성을 강화시켜주며 외부 세계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동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의식이 확장될수록 우리는 삶의 사건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소모적인 사고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융은 중요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의식은 단지 논리적인 사고만이 아니라 직관적 통찰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를 해석할 때 우리는 더 균형 잡히고 진정성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자기 관찰은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통찰을 키워주며 외부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의 경험을 더 넓은 시야로 받아들이고 외부 조건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은 무의식에서 비롯된 자동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자각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셀프는 의식의 중심으로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출발점입니다. 한편, 자아, 에고는 이 구조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융에 따르면 자아는 개인의 의식적인 정체성을 구성하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조직합니다. 그러나 자아가 본래의 자기 본질과의 연결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경우 내면의 평화와 명료함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자아를 제어한다는 것은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자아나 불균형한 자아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불필요한 방어 기제를 유발하며 사소한 상황에도 위협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방어적 태도는 감정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융은 자아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개인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아에 지배된 사람은 모든 상황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정체성이 위협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자아는 유한하며 일시적인 것입니다. 자아는 인간을 과거의 경험에 묶어두며 그것에 집착할 경우 사고의 유연성을 잃게 되고 새로운 가능성이나 변화에 저항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은 동일한 생각과 신념을 반복하며 자신의 성장을 제한하게 됩니다. 성경의 지혜도 이와 같은 통찰을 지지합니다. 자아는 그 한계를 인식해야 하며 정체성 전체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자아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타인의 행동이나 일상적 사건에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료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감정과 생각을 마치 제3자가 바라보듯 거리 두고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동화되는 대신 그것을 받아들이되 휘둘리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이 느껴질 때는 그것을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말고 그 근원을 탐색하며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융은 의식 있는 인간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일시적인 심리적 현상으로 인식하며 자기 이해 재료로 삼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감정적 독립성을 강화시켜주며 외부 세계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동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의식이 확장될수록 우리는 삶의 사건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소모적인 사고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융은 중요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의식은 단지 논리적인 사고만이 아니라 직관적 통찰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를 해석할 때 우리는 더 균형 잡히고 진정성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자기 관찰은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통찰을 키워주며 외부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의 경험을 더 넓은 시야로 받아들이고 외부 조건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은 무의식에서 비롯된 자동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자각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셀프는 의식의 중심으로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출발점입니다. 한편, 자아, 에고는 이 구조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융에 따르면 자아는 개인의 의식적인 정체성을 구성하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조직합니다. 그러나 자아가 본래의 자기 본질과의 연결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경우 내면의 평화와 명료함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자아를 제어한다는 것은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자아나 불균형한 자아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불필요한 방어 기제를 유발하며 사소한 상황에도 위협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방어적 태도는 감정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융은 자아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개인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아에 지배된 사람은 모든 상황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정체성이 위협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자아는 유한하며 일시적인 것입니다. 자아는 인간을 과거의 경험에 묶어두며 그것에 집착할 경우 사고의 유연성을 잃게 되고 새로운 가능성이나 변화에 저항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은 동일한 생각과 신념을 반복하며 자신의 성장을 제한하게 됩니다. 성경의 지혜도 이와 같은 통찰을 지지합니다. 자아는 그 한계를 인식해야 하며 정체성 전체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자아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타인의 행동이나 일상적 사건에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반면 의식이 성장할수록 관점이 넓어집니다. 이는 개인이 정신적, 정서적으로 더 균형 있고 유연하게 반응하게 하며 자동 반응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에 가까워지도록 도와줍니다. 자아가 조화를 이룰 때 사람은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도 더욱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융기가 강조한 개성화 과정에서도 언급되듯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자신의 약점과 두려움, 억압된 면을 직면하는 사람은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서적 안정성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에 이르면 사람은 더 이상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의식적이고 성숙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감정적 자율성을 확보한 사람은 인생의 사건들을 전쟁터가 아닌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을 다루는 일은 의식의 길에서 가장 도전적인 과제 중 하나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무의식이 보내는 상징적인 메시지이며 종종 억압되거나 부정된 자아의 일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휘둘리는 사람은 결국 자동적으로 반응하며 외부 환경에 의해 지배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것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며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제되거나 처리되지 않은 감정은 종종 분노, 두려움, 불안, 좌절 등으로 왜곡되어 나타납니다. 분석 심리학에 따르면 이러한 감정은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갈등을 반영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내면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을 때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분노나 슬픔을 느낄 때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타인이나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하죠. 하지만 융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우리 내면의 풍경을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낀다면 그것은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무의식적 신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근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모든 거절은 개인적인 실패로 느껴질 것이고 감정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반면 감정에 대한 자각을 기른 사람은 그 감정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그것을 경청하며 이해하려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도 이해되면 더 이상 적이 아니며 중요한 메시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감정을 약하게 만들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명료하고 변화를 이끄는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정은 위협이 아니라 내면을 안내하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는 개성화 과정은 감정을 자기이해의 도구로 포함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두려움, 분노, 불안과 같은 감정이 인식되지 않고 억압되면 무의식에 축적되어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감정 관리를 위해서는 각 감정이 전달하는 의미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억누르기보다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특정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을 관찰하고 그 근원을 깊이 탐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각이 점차 깊어질수록 개인은 자신의 반응을 주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판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방어하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이 비판이 내 안에 어떤 부분을 건드렸는가 라고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아주며 정신적과 영적 자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 칼 융의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에 대한 가르침은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조절하는 힘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능력을 기르게 되면 감정적 반응에 휘둘리는 삶을 넘어서서 더 깊이 있고 성숙한 이해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감정 관리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을 더 안정적이고 의식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합니다. 이른바 내면의 힘이란 외부의 압박이나 예상치 못한 도전 속에서도 영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융, 카얼 중에 따르면 이러한 힘은 외부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내면에서 얼마나 의식과 안정성을 길러왔는가로 측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힘을 주변 환경을 통제하거나 조종하는 능력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강인함이란 외부 환경이 아무리 흔들려도 자기 내면의 중심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면과의 연결이 감정적 자율성과 정신적 명료함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융기,
가 심리적 개성화 과정에서 강조했듯이 내면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무의식의 내용을 직면하고 그것을 의식으로 끌어올려 자기 자신과 통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힘은 단순한 저항이나 고통을 피하는 감정적 방어가 아니라 깊은 자기 이해와 그림자의 수용에서 비롯됩니다. 중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외부 자극에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고 자각된 상태를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사람과 상황, 사건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무의식적으로 자동 반응할 경우 우리의 삶은 외부 환경에 의해 좌우되기 쉽습니다. 윤기는 의식 없이 사는 사람은 스스로 삶을 통제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적 패턴과 사회적 압력에 묶여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내면의 중심을 가꾸는 사람은 자기 삶의 관찰자가 됩니다. 그들은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신중하게 사고하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의 기반의 반응을 선택합니다. 이는 무관심하거나 냉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넓은 시각에서 의식적으로 반응한다는 의미입니다. 내면의 힘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외부의 인정에 대한 의존입니다. 자존감이 타인의 평가나 겉으로 보이는 성공에 의존할 때 개인은 외부 변화에 따라 쉽게 흔들리고 불안정해집니다. 융근은 진정한 자기 인식은 외부의 지속적인 승인 욕구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외부가 아닌 내면의 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자아가 부풀어 있는 사람은 겉보기에는 강해 보일 수 있으나 비판이나 실패 앞에서는 쉽게 무너집니다. 반면 자기 내면의 단단한 기반을 다진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킵니다. 진짜 강인함은 모든 것이 잘 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드러납니다. 내면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고 끊임없이 자기 상태를 인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무의식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깊이 아는 과정입니다. 융에 따르면 자기 이해가 깊어질수록 외부의 영향을 더 잘 견디게 됩니다. 외부의 모든 것은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삶을 끊임없는 투쟁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서 의미와 내면의 연결을 찾습니다. 이런 여정은 진정한 자아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방향으로 이끕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삶의 사건에 휘둘리지 않고 의도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타인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잘 조절되지 않으면 내면의 균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정적 성숙이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내면의 중심과의 연결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들과 단절하거나 감정적으로 무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더 단단히 구축하는 독립적인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평가, 비난, 기대에 의해 형성됩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개인이 자신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진짜 자아를 감추는 가면을 쓰게 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 기반의 정체성을 세우기 시작하면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그 첫걸음은 자신의 생각, 감정, 신념을 의식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융이 제안한 그림자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종종 자신이 억눌러온 부분을 외부에 투사합니다. 자주 비난하거나 과민 반응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신 안의 불안정함과 싸우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케임에 따르면
내면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어적인 삶을 살게 되면 결국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게 되고 자신의 영적 자율성은 약화됩니다. 그러나 은 진정한 자존감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 세계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영향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감정적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융그는 정신건강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심리적 경계를 세울 줄 아는 능력이라고 강조합니다. 남의 감정을 지나치게 떠안거나 타인의 문제를 자신의 것처럼 짊어질 경우 결국 자신의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반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과 공감하면서도 자신의 정서적 안정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는 냉정함이나 무관심을 의미하지 않으며 어떤 감정을 수용할 것인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외부 영향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내면 지침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융의 내면 자아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우리를 이끄는 직관적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회의 기준이나 타인의 기대에 따라 살아가며 그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곤 합니다. 이로 인해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게 되며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자기 직관을 듣는 법을 배운 사람은 외부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유익한 것을 의식적으로 걸러냅니다. 이는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진정성을 잃지 않는 태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타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유는 말합니다. 개인이 자신을 온전히 수용할수록 외부 압력에 덜 흔들리게 된다고 말입니다. 내면의 온전함에 도달한 사람은 타인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때 비로소 삶의 주인공으로서의 자리를 되찾고 외부의 상황에 조종당하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란 외부 세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내면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사회의 기준이 아닌 개인의 가치와 진실에 기반한 삶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카얼 중은 진정한 자아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내면의 정신 상태를 반영한 것이며 외부 세계는 우리가 지닌 신념과 인식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설계하는 것이야말로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융이 말한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과정은 바로 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강화해 나가는 여정을 뜻합니다. 자신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 갈등과 가능성을 깊이 들여다보며 진정성 있는 여정을 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정은 자기 내면의 삶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가 정한 틀을 따라 살아가며 타인이 만든 현실 속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진정한 본질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융근은 외부의 기준에 집착하기보다는 내면의 안정감을 찾고 오직 자신만의 현실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규범, 타인의 기대,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가치, 의미, 진실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실이란 단지 눈에 보이거나 물질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으며 각자의 영혼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본질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내면에 깃든 진실이 외부 세계 속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삶의 목적을 찾는 일입니다. 융그는 인간 존재의 방향성과 깊이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이 의미의 탐색이라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거나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내면의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공이나 인정 그 자체를 넘는 목적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목적은 자신과 깊이 연결될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자기 현실을 진정으로 만들어가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영적 차원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면의 목표와 외적인 현실을 연결하는 일은 이 과정에서 필수적입니다. 여기에는 상처, 감정의 트라우마, 무의식 속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됩니다. 융은 이 숨겨진 내면을 그림자, 섀도우, 라고 불렀습니다. 무의식에 억눌린 내용이 자리 잡고 있는 영역이죠. 이러한 해결되지 않은 그림자들은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내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그림자를 마주하고 통합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과거의 상실, 실수, 좌절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지우기보다는 나의 일부로 통합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진정한 변화는 거부당했던 자아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현실을 창조하는 과정은 외부의 인정을 의존하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기대지 않은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지 개인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확장됩니다. 내면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깨우는 사람은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길을 만드는 것은 외부 조건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와의 재결합을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단지 존재의 의미를 찾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의 깊이와 목적을 부여하는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명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을 실제 삶에 구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융은 내면의 변화는 머릿속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며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짜 자각은 실천될 때 비로소 자리를 잡습니다. 삶의 루틴 속에서 구현되어야만 그것은 살아있는 변화가 됩니다. 윤이 강조한 개성화 여정에서 핵심적인 지점 중 하나는 우리 내면의 잠재된 힘을 현실 속에 끌어올려 구체화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은 자기 자신은 물론 세상에 대해서도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됩니다. 자기 진실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을 더 명료하게 그리고 더 의미 있게 바라보게 됩니다. 진정한 삶은 바로 이런 자각 속에서 시작됩니다. 진실과 의미로 이끄는 내면의 길을 따르는 삶. 삶을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닌 그 변화의 과정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전환점은 사회가 부여한 역할을 내려놓고 불편한 진실일지라도 자신의 본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선택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감정적 균형을 지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공감하고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며 주변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본질에 충실한 삶은 다른 사람 또한 자기답게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상호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융에 따르면 내면에서 깊은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외부 세상에 대해서도 더 너그럽고 따뜻하며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면의 균형이 잡힐 때 그 평화는 타인과의 관계, 세상 전체에까지 확장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의 요소는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 가능성을 자각한 사람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명확성을 갖추게 됩니다.
이 자각의 순간은 마치 내면의 신성한 불이 밝혀지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기 힘의 중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이란 자신의 두려움을 마주하고 그림자를 수용하며 때로는 외롭고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용기 있게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융은 진정한 깨달음은 외부의 시선과 판단 없이 자신 그대로를 수용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깨어난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세상에 대한 영향력도 자각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 변화는 개인의 승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 자각을 일상생활, 인간관계, 사회 속 실천으로 옮기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내면의 성장은 현실에 통합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집니다. 진정한 내면의 힘은 발견되었을 때만이 아니라 그것이 외부로 드러날 때 진짜 힘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융이 말한 개성화의 핵심입니다. 본래의 나로 살아가며 그 중심에서 삶을 이끌어가는 것, 이 변화를 삶에 실제로 적용하려면 헌신과 인내, 높은 수준의 자기 인식이 요구됩니다. 외부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상이 혼란스러울지라도 흔들림 없는 중심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삶을 창조하는 일은 단지 내면의 여정이 아닌 그 발견을 바깥 현실과 조율해 나가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힘을 인식할 때 비로소 삶은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고.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 자신만의 현실을 만들기 위해 마주했던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나요?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여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어떤 것이었나요? 당신을 깊이 변화시킨 사건이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나눠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의 각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여정은 비록 개인적인 것이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서는 단순한 심리학을 넘어 인간의 영혼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당신의 진실된 자아를 향한 융의 여정을 이어갑니다.